여러분,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 이 한 권의 책 안에 담았습니다. 주가 폭등 20가지 급소,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주 TV 2021년 1월 5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내놓는다. 제목은 일단 이렇고요. 바이오시밀러를 내놓는데요. 알테오젠에서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알테오젠에 대한 간략하게 그냥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대표가 박순재라고 하네요. 이분이 대표이고 2008년도 5월에 설립을 했고요. 본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고,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92억 정도 매출을 했어요. 임직원 수가 93명이고,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경쟁력, 차별화, 핵심 경쟁력 뭘까요? 주요 기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데 쓰이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것이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ADC 치료제,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신문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알테오젠 피하 주사 바이오시밀러 내놓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죠. 일단은 제가 그 오늘 이 시간에 알테오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 뭐 재료 이슈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그 올 연말 2021년도 올 연말쯤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을 그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리아가 뭐냐면 그 황반변성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일종의 복제약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그 진행을 했는데, 임상 1상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달이면 2019년 12월이죠. 지난달에 환자 투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는 아까 말했죠. 황반변성 치료 신약인데, 독일의 바이엘 아시죠? 그리고 리제네론, 이것이 이제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 신약이다, 이겁니다. 그 황반변성이 뭘까요? 황반변성이 이게 이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황반변성은 그 우리 눈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 이제 실명까지, 즉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요거 잠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눈이잖아요. 우리 눈을 이렇게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고, 이 앞쪽이 이제 그 홍채가 있고 뭐 수정체가 있고 각막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외부로 노출된 그런 눈 부분이고, 요 뒤쪽이 망막이잖아요. 근데 망막에 보면 이렇게 작은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신경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망막에 그 상을 맺혀갖고 초점이 여기에 이제 맞춰지는 그런 부위다. 매우 중요한 부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황반에 변성이 온 거예요. 말 그대로 변성이 와가지고 그 뭐랄까 악성 나쁜 혈관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암세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암세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정상 세포로부터 혈관을 그 자기 쪽으로 끌어다 당겨다가 그 혈관을 통해서 각종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암세포가 생존을 이어나가는데,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반으로부터 그 불필요한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안 좋은 그런 혈관들을 계속, 신생 혈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사물이 구부러져서 보이고 휘어져서 보이고 막 그래요. 격자무늬 아시죠? 격자무늬 같은 것도 막 꾸불꾸불 휘어져서 보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그 그 눈 한가운데 새까만 동그란 점이 막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좀 치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사 치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 여기 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이 황반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 마취 안약을 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미세한 주사 바늘로 직접 이쪽은 이제 유리체라고 부르는데 흰자, 쉽게 말하면 그 흰자유를 이 바늘로 찔릅니다. 찔러갖고 이 액이 이 안으로 그럼 이제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액이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바스틴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아바스틴 이게 표적 항암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심한 사람은 2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고, 심하지 않다 그러면 뭐 6개월,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주사를 놔서 지금 이게 이제 그 가장 그나마 효과가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요. 이 황반변성 관련해서 또 아일리아가 2019년에 재작년이죠. 7조 8천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유럽에서 근데 이게 그 특허가 이제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만들겠다 이겁니다. 알테오젠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성공만 하면은 그 약값도 많이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에서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을 했고요. 이미 2년 동안 임상 3상을 한 뒤에 아일리아 특허가 만료되는 대로 제품을 내놓겠다고 지금 그렇게 알테오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그거는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을 연말에 출시하겠다 이겁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는 제가 그 지난번 12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테오젠 제가 처음으로 그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을 때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 약물 전달 물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어떤 약물을 우리 체내에다가 그 투여를 하면은 그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다제는 안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서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시술할 때 환자의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줄이고 순도를 높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인 테르카제, 이 제품 이름이 테르카제예요. 그래서 테르카제의 임상 시험 계획을 지난달 12월 달에 식약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그래서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을, 지금은 그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요게 그 성공을 하면은 요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의 약 30%가 이 테르카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에 제품 승인을 받으면 2022년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임상 1상,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야 하는데, 이거는 일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임상을 한 번만 하면 제품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이게 사실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그래서 여기 그 관련 기사가 좀 났는데요. 알테오젠 세계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독점 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이오베타 개발 기업 알테오젠은 최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사 제조합 단백질을 개발 특허 협력 조합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이것을 이 회사가 개발한 ALT-B사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고유한 작용 기작과 효소 활성을 유지하면서 열 안전성을 증가시켜 단백질 안전성을 높인 기술이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투여 방식을 바꾸는 기술로 미국 할로자임이 처음으로 개발, 로열티만 3,500억 규모에 달하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테오젠은 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최근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 잠깐 또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알테오젠에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맥 주사를 SC, 이건 피하 주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SC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인 ALT-B4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우리가 정맥,
혈관에다 이렇게 주사를 놓을 때 정맥, 주로 동맥이 아닌 정맥, 이 눈에 보이는 혈관은 거의 90% 이상이 다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맥에다 주사를 놔서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요. 그럼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흡수가 되겠죠. 그런 정맥 주사를 이 피하 주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 ALT-B4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리툭산이나 레미케이드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SC 제형, 정맥 주사형이 아니라 피하 주사형 제형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리툭산 같은 거는요. 그 지금 현재 정맥 주사로 놓게 돼 있습니다. 정맥 주사로 놓게 돼 있는데 이게 약 6시간에 걸쳐서 투여를 해야 돼요. 무려 6시간. 근데 이걸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은 그 투여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리툭산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종에는 호지킨 림프종이 있고요,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습니다. 호지킨은 사람 이름이고요.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루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항암 항체 바이오 의약품이다. 그게 리툭산이에요. 근데 이게 정맥 주사 형태로 놓는데 약 6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피하 주사형이 또 뭐냐면은요, 정맥 주사형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맥 주사는 정맥 혈관에다가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서 혈관으로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 반해서 이 피하 주사는 우리 피부층에다가 그 주사를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름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 맨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바깥 부위, 이건 이제 표피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바로 밑에가 진피층이 있습니다. 진피층.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피하 지방 조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근육층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주사 바늘을 45도 각도로 해서 이 피하 진피층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에다 대고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피부 조직으로 약물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 주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맞는 사람도 별로 고통을 못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사를 맞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적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아일리아 관련된 거, 그리고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연말에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용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인 ALT-B사를 통해서 이 리툭산이나 레미케이드 같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서요, 가장 큰 호재, 재료는, 가장 큰 묵직한 재료는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이라고 보고, 물론 이거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바로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2번, 요런 거는 뭐 연말에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요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게 그랬죠.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는 보통 많이 이렇게 그 피부 절개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백내장을 수술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황반변성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 주사 바늘을 직접 그 안구에다 이렇게 찌르는데, 마취를 안 하고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취를 하기 위해서 마취 약물을 집어넣는데, 요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이용하면은 약물이 더 빨리, 아주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돼서 환자가 주사 바늘을 찌를 때도 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정리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기사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 피하 주사 바이오 시밀러 내놓겠다, 이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알테오젠의 재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좀 또 살펴보면, 뭐 이거는 큰 건 아닌데, 대전에 바이오 시밀러 생산 공장을 착공을 했대요. 생산 설비도 확충한다. 알테오제는 대전 유성구 신동지구 13,223제곱미터 규모 부지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올해 착공하기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뭐 이거는 공장을 착공해 생산 공장을 새로 착공한다 뭐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뭐 내용은 이렇고요. 다음에 그 끝으로 주가 좀 상태를 보면은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번 12월 1일 날 첫 방송했었죠. 그때가 여기에요.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날 그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8.59% 급등하면서 종가가 17만 4,500원이었다가 계속 거의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하면서 별 반응 없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이날 12월 29일 날 16.58%또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17만 7,200원이 됐다가요. 다시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늘이 2021년 1월 5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26분인데 약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냥 괜찮다.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 보유 수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날. 이때부터 대략 뭐 한 12월 29일부터 보유 수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은 보유 수량이 조금 살짝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은요. 이날 그 대략 한 12월 작년이죠. 2020년 12월 16일부터 좀 외국 그 프로그램이 좀 쭉 들어오다가 요 한 3일 들어서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외 개인이 12월 16일부터 또 좀 일부 내다 팔다가 3일 전부터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12월 16일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우리가 꼬였다거나 뭐 걱정할 건 별로 없고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 창구를 봐도 오늘 날짜만 보면은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신한투자가 6만 2천 주, 미래에셋 대우 6만 주, 그리고 뭐 미래에셋이 또 7만 5천 주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합계가 매수 합계가 25만, 매도 합계가 23만 뭐 삐까삐까 합니다. 그리고 외국 창구 추정을 통해서 6만 5천 주 정도가 이렇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CL이란 데서 994 매수 들어오고 있고 모관 서울 여기서 5,500주 정도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수급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별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현재 뭐 변동사항이 나타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제가 그 12월 1일 날 아마 첫 방송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신규를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1일 날 그날 당시가 여기인데 여기 12월 1일 맞죠? 예, 여기인데 요게 61선을 한 2, 3일 더 지켜보다 61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라 그랬는데 강하게 뚫어내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신규 매수는 좀 조금 더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때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고 계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좀 죄송한데 제가 봐도 오늘 좀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유창하게 잘 안 됐는데 제가 죄송해요. 말이 좀 중간에 좀 버벅버벅 거렸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오늘 방송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